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타 우리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투데이 오늘 헤드라인에도 경제 이슈에 대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최근 각종 지표 악화와 증시 급락 등으로 불거진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만 좀 되풀이하고 있어서 이 증시 투자자들이나 시민들은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야. 근데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IMF 가던 시절도 똑같이 정부는 대응을 했었다는 거, 조금 거기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조금씩 시장에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괜찮다면 언제쯤 괜찮아질 거다. 뭐 구체적인 일정이 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괜찮아. 이게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내년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있고요. 이에 따르면 52시간 이런 고용이나 그런 효과가 내년부터는 분명히 효과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만 좀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외 탑픽들도 여러 개 있는데요. D-1, 미국의 중간선거,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이것부터 볼까요? 네. 오늘 헤드라인도 함께 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숨죽인 세계 경제 오늘 헤드라인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미국의 중간선거 시나리오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출렁일 가능성, 특히 공화당의 패배 시 불확실성이 커져 미중 갈등이 커지고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데요. 그 지지율의 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만약에 공화당이 패배를 한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조금 더 혼란이 가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유난히 치열한 이유는 선거 결과에 따라 반이민이든 뭐 의료보험이든 트럼프 정책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의 2년 평가 성적표, 민주당이 하원 8년 만에 장악 예상 시나리오가 유력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선거 뒤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라는 겁니다. 빨리 위험 회피, 해칭을 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중간선거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요? 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이런 다수당을 차지했어야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과하고 다름이 없이 쭉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 조금 갈라지는 모습이다. 상원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원 쪽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불확실성 해도 될 거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당분간 좀 급등이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등은 제한적이고요. 이제부터는 선별적인 트레이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즉 낙폭과대 이런 실적 호전주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걸로 여러분들 좀 종목 교체하는 시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2년 성적표 또 그에 따라 많은 월가 시각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많은 촉각이 미국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오늘 원래 헤드라인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이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싼 종목들을 좀 추구하죠. 그러니까 싼 종목들이 저평가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왜 10,000원 미만의 그런 종목들이 사기가 손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1,000원 미만의 주식이 2년간의 주가 하락이 4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1,000원 미만의 초저가는 그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하고요. 왜 이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자, 우선은 1,000원 이하 종목으로 갔다는 것은 그 회사가 대부분 적자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언 해줄 수 있으세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000원 이하 종목은 아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예 끊어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물론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박을 꿈꾸다가는 어떻게 보면 쪽박을 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네.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원 이하로 내려가 있다는 종목들은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시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00원 이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좀 안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종목이 2017년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 0.6%인 것에 반해 네. 1,000원 미만의 종목이 마이너스 21%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3만 원 이상의 그 종목이 2017년 말 대비 수익률이 4% 가까이 됐다면 1,000원 미만의 코스닥 종목이 마이너스 30%가량으로 이런 극명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이슈 볼게요. 자동차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떨어집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 4%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오늘 동시 하락입니다. 내수 판매가 조금 좋아지려는가 싶더니 이 중국에 대한 판매가 계속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DB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차 시장의 44%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많죠. 그런데 해외 쪽으로 가면 좀 눈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언급해 주셨던 바로 미국의 판매량과 중국의 판매량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사실은 기아차, 현대차가 어떤 쪽으로 많이 얘기가 있었냐면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단만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세계의 트렌드는 SUV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씩 SUV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판매량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의 바로 이 중국 쪽의 발목이 완전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차, 현대차, 기아차를 너무 잘 팔리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는 거기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분위기처럼 예. 해외차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차를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큰 시장은 중국에서 판매량 회복이 중요하겠군요. 성장성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량이 조금 많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생각보다 더디게. 실제적으로 한한령이 풀리면 조금씩 빨리 이렇게 판매량이 될 거야, 회복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주가는 사실은 거의 10년 전 주가까지 현대차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만 원대까지 잘못하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까지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한령이 풀리면 조금 판매량이 빨리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것다라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주가는 거의 10년 전 주가와 비슷한 수준인데 10만 원 지지대 여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한양행의 소식입니다. 이 폐암과 관련한 신약 후보 물질 레이저 티닙 이 기술 수출 소식이 있습니다. 임상 단계 폐암 치료제 얀센과 동시에 라이선스와 공동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유한양행과 오늘 유한양행 우선주가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기술료를 최대 12억 5천만 달러, 약 559억 원을 지급받고 단계별로 최대 12억 500만 달러, 약 1조 3,472억 원, 그리고 상업화에 따라 두 자릿수의 경상 기술료를 지급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얀센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요.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이 유지를 하게 되고요. 지금 한국에서 임상 지금 1 이상 시험 진행 중인데 임상 단계 폐암 치료제 이제 얀센과 라이선스 공동 개발을 이룰 예정입니다. 자, 앞서 얘기를 들었듯이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는 1조 넘는 규모 기술 수출의 상한가. 그리고 오스코텍도 유한양행 기술 이전 계약의 급등입니다. 공동 개발사인 오스코텍도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 수출 금액을 배분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주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는데 그나마 예. 잘 버티고 있는 게 이런 제약 바이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 보면 아침부터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부분 좋은 것 같고요. 폐암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한양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모습이 예. 나타날 수 단기로 있을 끝날 것 이슈 같고요.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목표가나 30만 원 언저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책정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한미약품만 계속해서 열심히 기술 수출을 하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일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팔렸다라는 것은 좀 강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폐암, 항암제 연구 개발과 관련한 얀센의 우수한 이 과학적 성과와 유한양행이 네. 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를 그렇죠. 한다면 네. 분명히 이 어렵게 고생하는 암 치료제의 한 신약이 줄기 나올 수도 있죠. 빛이 네. 될 것 같고요. 신약 개발에 아마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상한가에 네네. 대한 오늘 흐름입니다. 유한양행 3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장공감10 함께 하셨죠? 저희 IBK투자증권 박성환 사장이 유한양행을 추천했습니다. 자, 추천한 이후에 지금 3거래 이후에 계속 꾸준한 흐름, 오늘 상한가를 터뜨리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요 종목들 시장공감10과 함께 해주세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나 함께 했습니다.